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 56분입니다. SQQQ. 자, 어제도 3% 내렸습니다. 어제도 3%. 여기가 상단선이고, 그쵸? 여기가 하단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단선이죠. 그런데 여기 하단선이 여기 상단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수가인데 주봉으로 보면 매도가예요. 그러면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 영역이 아래쪽인데, 매수 영역 안에 있는 하단선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단선을 고려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자, 일봉은 한 번 더 내려야 돼요. 일봉은 한 번 더 내려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락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다음 달을 볼 거예요. 다음 달. 이번 달이야 뭐 이제 볼 거 다 본 거죠. 이제 상거래 남았는데, 보시면 그리고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면 아직도 하단선은 발달해요. 하단선은 발달합니다. 상단선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은 발달하는데 상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른다. 그럼 오르면 잘 오를 거예요. 이 차트로 봐서는 오르기만 하면 잘 오를 차트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렸을 때 막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아직은 가능해요. 아직은. 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4.15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 말은 매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이 43.94인데 44.15가 매도가라는 얘기는 다음 주도 누르겠다는 얘기죠.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도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없다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매수 가치가 없어요. 매수하려면 43.24 아니면 41.36은 돼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가져간다 그러면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41.36에서 43.24가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봉이 나잖아요. 다음 주에 양봉이 나면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양봉이 나면 그 다음 주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위로 가면 상승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게 또 내려와요. 예. 잠깐만요. 빨강색으로 해드리는 게 낫겠죠. 이게 이렇게 또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 추세는 1주, 11월 5주, 그 다음에 12월 1주까지. 예. 이렇게 시간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주봉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봉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양봉으로 끝났으면 예,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음봉으로 지금 끝난 거잖아요. 만약에 뭐 금요일날 오전장이 열려서 오전장 동안 이거 일봉 봐서는 뭐 올라갈 게 별로 없잖아요. 상승 기대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 이대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가 됐을 때 예, 밑으로 내려가도 할 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다음 주에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다음 주가 양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하단선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단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는 상단선이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싸울 거예요. 앞으로 2주간은 오르든 내리든 싸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오르든 내리든 싸울 거다. 근데 2주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누르던 힘이 소멸될 거예요. 누르던 힘이 소멸되고 12월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월봉은 위에 막는 거 없다고. 예? 지금까지 누르고 내리는 건 주봉이 누르는 거지 월봉은 다음 달이 돼도 누르는 힘이 발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힘이 응축됐다가 위로 확 감아 올리면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봉의 하단선을 이용하고 예, 그 다음에 분할하세요. 철저하게 분할하셔야 돼요. 예. 아, 이번에 다 들어가야지, 다음 주에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사시고 싶으면 나눠요. 한 5번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고 나누세요. 똑같은 비중으로 계속 5번을 산다고 생각하고 나누시면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는 건 무조건 하단선에서만 해야 돼요. 상단선 이런 거는 매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내리면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내리면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매수해서 계속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거면 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예? 그렇게 안 할 거면 계속 일단 지켜봐야 돼요. 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월봉의 하단선이 12월 첫 거래일에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11월 첫 거래일에 하단선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12월 달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얼마나 생기건 상관없이 일단 하단선이 각도를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 사실. 예? 지금은 조금 더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하단선이 각도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면 주봉의 상단선이 예, 다 사용돼야 돼요. 그게 언제다? 12월 첫 번째 주라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양봉이 났으면 다음 주에 다 썼을 거예요. 사실 그걸 기대했었거든요.
예, 그걸 기대했는데 주초에 위로 가는 걸 보고 아이고 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주초에 밑으로 뺐어야죠.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끝났다는 게 가장 아쉬워요.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뭐 금요일에 장이 열리든 말든 관심 없다. 예,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고 다음 주 시초가를 보고 다음 주 시초가를 딱 봤을 때 거의 시작과 더불어 누를 거예요. 큰 변화가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주말하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뭔가 악재가 뜨지 않는다면 시가는 이 정도 선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요. 이번 주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은 눌러야 되는 거고 뭐 누르면 하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월봉의 하단선이 생기느냐, 월봉의 하단선이 생긴다면 해볼만 하다. 두 번째, 월봉의 하단선이 생기지 않으면 주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월봉이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주봉에서 확실한 양봉이 떠야 그 다음 봉에서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역시 매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SQQQ를 거래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고 있거든요. 많이 내렸어요. 고점 대비 따지면 이게 지금 거의 70불에서 내린 거잖아요. 70불에서 43불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뭐 30% 이상 내린 거 아닌가요? 두 달 만에 30% 내렸으면 열받죠. 높은 단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짰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뭐 단기적인 걸 보고 본다면 지금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60불, 70불에 사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30% 아니면 뭐 반토막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을 두고 과연 즐겁다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손절을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봤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열받죠. 당연히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남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 칭송하지만 잘못되면 남을 비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분석을 하면서 제공하는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니까 본인은 조급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미 손실이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나게 조급하다고요. 근데 조급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들고 있거든요. 저는 SQQQ를 한 주도 안 들고 있어요. 왜? 아직 사야 될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과 이건 내릴 거라고 보는 건 다른 거예요. 네? 내릴 거라고 보면 이 종목을 보면 안 되죠. 네? TQQQ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TQQQ는 안 봐요. 왜요? SQQQ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을 봤더니 하단선이 올라와. 보세요.
하단선이 올라와요. 자,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볼게요. 어라? 종가보다 매수가가 높네? 그죠? 종가보다 매수가가 높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가예요. 예. 근데 다음 분기의 매수가는 45.17이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도 지금 43.94죠? 근데 매수가는 45.17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월달 딱 시작하면 바로 매수해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분기봉이 어디에서 끝나든, 예, 2023년 1분기 시작하면, 예, 바로 매수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럼 어디까지 가요? 쭉 가겠죠? 없어. 예, 강하지 않아요. 상단선 안 강하다니까? 그럼 뭐, 60%는 가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60%는 보여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도 60불이 보인다고요. 지금 43불인데? 네. 분기봉으로 보면 60불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종가가 오르잖아요. 종가가 상승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이게 투자 심리도가 여기까지 올라요. 여기까지 오른다니까? 그러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투자 심리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요. 6분기에요. 예. 6분기가 뭔지 아시죠? 예. 6분기는 3 곱하기 6입니다. 1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거 11월, 12월, 그 다음에 18개월이니까 총 20개월 동안 투자 심리도는 계속 오를 거예요. 예. 거의 2년. 거의 2년 동안 투자 심리도 오른다니까요? 스큐는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내리 빠지든가 아니면 2년 동안 올라야 돼요. 20개월 다 지수 오를까요? 20개월이 지금 오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오를 수 있어요. 국장은 못 올라. 그죠? 20개월 동안 나스닥은 오를 수 있어요. 아니, 돈 또 풀면 되잖아요. 예? 바이든이 돈 또 풀면 되죠. 인플레이션 더 오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 문제되면 돈 풀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도 풀었는데 못 풀 게 뭐 있어요. 막 풀면 돼요. 예.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되잖아. 근데 돈 안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개월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올라.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 지수가 올라도 떨어지고 그 과정을 20개월 동안 거쳐야 된다고요. 왜? 분기봉은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종가가 오르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기 가요, 여기. 예, 요 종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분기의 종가 있죠. 3분기의 종가. 그게 얼마인지 볼게요. 3분기의 종가가 얼마냐면 61.3이에요. 예, 61.32. 마이너스 매수가. 이게 차익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매수가가 30불이야. 그럼 100% 난다는 얘기예요. 30불에 사면 100%가 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40불에 샀어요. 그러면 66% 정도 나는 거예요. 예? 40불에 사면 66% 정도 40불, 50% 나는 거죠. 50%. 40불에 사면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 30불에 사면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차트 모양새가. 그러니까 61.32에서 최대한 매수가가 멀어져야 그게 돈이 되잖아요. 계산을 두들기면 돼요. 61.32에서 내가 매수한 가격을 빼면 내 수익이다. 그럼 수익률이 나오죠. 지금은 43불이잖아요. 그러면 61에서 43을 빼봐요. 그러면 요거는 8,
요거는 18이죠. 예? 그럼 43불에서 18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몇 프로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14면 42 아니에요? 예?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30% 수익 난다는 거잖아. 지금 사면 30%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 들고 있으면. 예?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30% 수익 정도 줄 거라고. 이게 분기보험 정보예요. 예, 분기보험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 기준은 61.32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예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61.32에서 최대한 멀어지는데 그 최대한 멀어지는 시점이 주봉으로 봤을 때 TO 상단선, 예? TO 상단선하고 만나는 시점까지, 예, 그걸 보는 거죠. 주봉의 TO 상단선과 만나는 시점까지 61.32에서 얼마나 계속 멀어질 수 있느냐. 그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예요. 예, 왜냐? 그게 제가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지를 주봉에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어차피 61.32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SQQQ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61.32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시점에서, 거리가 수익이니까 멀어지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듣는 내용은 손절해야 되냐. 이거 다 망했다. 네. 내가 이걸 괜히 샀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은 봉을 보면 하락이 보인다고요. 짧은 봉을 보면 계속 하락만 보여. 뭐 어떻게 해요? 하락이 보이는데. 네. 근데 큰 봉을 보면 이거 봐라. 그죠? 이거 조정하는 거잖아요. 다시 가면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최소한 61.32까지는 간다는 거죠. 만약에 고가를 넘었어. 예? 고가를 넘어요. 이 고가를 넘으면 어디까지 가요? 네,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끌어올리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 91불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43불이죠. 그러면 만약에 고가 넘으면, 지금 이번 분기 고가를 다음 분기에 넘으면 지금 사도 100%인 거예요. 네, 지금 사도 100%인데 이게 올라가면 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이 같이 움직이지. 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가면, 예, 요 SQQQ 차익만 100이지. 그죠? SQQQ의 차익만 100이지 환 차익이 또 생긴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살 거예요. 사고 싶어요. 근데 기다릴 거야. 왜냐면 저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사면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서 물리면 다른 분들도 같이 물릴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예, 분기봉은 나쁘지 않다요. 아직까지 분기봉은 절대 무너진 게 아니야. 아직 2분기 더 남았어. 예? 1분기잖아요. 이거 버티면 한 번 더 올라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무너진 거 아니라고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그리고 시간도 6분기 동안 상승 시간이에요. 추세가 무너져도 봉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20개월인데?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다고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 가격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고 싶어요.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SQQQ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설명을 드려야 제가 왜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걸 사고 싶어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요. 네.
그리고 매수할 때 저보다 지금 비싸게 매수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40불대, 50불대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고민해 보세요. 과연 지금이 팔아야 될 때인지. 예. 어쩌면 다음에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려 계시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 그 가격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한 매수가가 오지 않을 확률이 없다면 사실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올 확률이 남았다면 그분들에게 굳이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 짓게 할 이유는 제게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하락이 추가적으로 오면서 받아야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 금전적인 손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살 겁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저는 매수할 거예요. 예. 저는 고버스도 사고 있고 이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살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